예, 앞서도 기후변화 서밋이라든지요,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을 얘기해드렸는데 그만큼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나TV 오늘도 중국 이야기, 경제 이야기, 기업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MTN 이종구 부장님 오셨어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 국가에너지국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소식 먼저 전해주십시오. 예. 일단 중국 국가발전위원회에서는요, 지금 상품 가격 상승에 유동성 투자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뇌지능, 양자정보, 유전자 기술 등의 미래 기술 산업을 미리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미래 산업 발전의 특징 4가지 이제 새로움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기술, 새 요구, 새 동력, 새 공간. 이렇게 이제 4가지 항목을 들어서 그 4가지 새로움에 대한 이제 대응을 이제 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과학기술부 그 부부장 황희 같은 경우에는 항공, 전기, 자동차, 스마트 가전, 궤도, 교통 등의 시범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미 그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 그 미일 정상인 공동 성명에 대한 강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기술이라든지요, 미래 산업 발전 이런 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그런 쪽의 변화. 결국은 이제 미래 산업 뭐 이런 쪽을 얘기했는데요. 뒷부분에 얘기하신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지금 중국이 드러냈는데요. 네. 중국도 넘어야 될 산인데 관련해서는 뭐 중국의 스탠스나 중국은 그걸 또 어떻게 좀 돌파를 하려고 생각을 할까요? 그 문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국과 그 연관된 그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있는 그 중국 대사관들을 통해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 대만과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내정 문제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 영토 주권과 이제 해양 권익에 관련한 문제라면서 이제 중국의 근본적 이익과는 관련이 있으며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양자 아닌 서방대 이제 중국 그 한국 외교 패러다임의 이제 설정이 이제 좀 시급하다고 또 강하게 좀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한 부분을 이제 좀 언급을 했는데 유럽이 이제 중국과 함께 녹색, 디지털 파트너십, 방역 등의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증권감독위원회에서는 그 탄소 선물의 연구 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등록제를 진행하는 추천기관은 반드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및 금융투자 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의 커창판 상장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사기 발행 등을 강력 범죄를 단속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자위라고 국가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국가의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배분 요구에 대한 중앙기업의 의견을 제정 및 검토한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긴장 관계가 여러모로 지금 미중 간에 소리 없이 증폭됩니다. 자, 중국 경제 얘기 먼저 했고요. 다음은 중국 기업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주목할 만한 기업 어딘지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는 조금 달리 트럭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일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자동차는 훔치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의전 차량 그리고 또 큰 트럭만을 만들었다면 이 폭스바겐과 도요타와 합작을 하면서 경차와 승용차 쪽으로 도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매출의 대부분이 이 트럭이 차지를 했다면 최근 5년 동안은 경차도 굉장히 매출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생산력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자동차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8조 9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이 2조 7,400억 원 정도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 최근 5년 동안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경차와 승용차의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서 매출이 2조 7,4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중국 쪽에서 굴착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2,840억 원 정도 보여지고 매출도 2조 원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캐터필러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캐터필러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138조 정도, 매출은 12조 5,4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기업명이 제일자동차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 기업 같네요. 친근합니다. 제일자동차. 이종구 부장님과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장비 트럭에서 이제 경차, 승용차도 간다고 다은앵커가 소개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설명이나 혹은 중국에서의 관련된 자동차 시장의 변화들 어떤 걸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아까 전에 왜 미일 그 회담을 좀 이제 강조했는데 그 미일 회담에 이제 서로 오해 내지 이제 중국을 자주 언급한 부분, 그러니까 아예 미일 회담이 이제 중국을 겨냥한 이제 그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 이제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이제 경제 방송이고 또 이제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 기회인 종목을 이제 살펴본다면 지금 제일자동차를 뽑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국6라고 하는 배출 기준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로 5, 유로 6 하는데 중국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 레벨을 만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년 전인데 이게 국6 배출 기준을 작년에 이제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 중국 생태환경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이렇게 그 국가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국6를 이제 발표를 했고 가장 그 도입하기 쉬운 그 이제 경차부터 작년 그 7월서부터 7월 1일부터 적용을 시켰고요. 올 7월 1일부터는 이제 대형 차량에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2023년까지는 이제 그 중형 차량까지 다 그 시행을 시켜서 그 트럭 상용차 매출이 자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그 회사 내 자산 치환으로 90%로 확대되고 폭스바겐, 토요타 등과 이제 합자 회사를 만들어 운영 중인 이 그 제일자동차가 사실 지금 판매량 가운데에서도 작년에 이제 그 160만 대로 그 전년 대비해서 37.7%라는 어마어마한 그 신기록을 갱신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도 지금 굉장히 그 140만 대 정도 지금 2추로 가서는 140만 대 이상 그 예상이 이제 지금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환경 규제를 보면 말씀 들어보면 그 이제 선두에서 주도하고 지켜나가는 기업으로 보이고요. 중장비 트럭이 가장 메인인데 37.7% 늘었고요. 조금 더 이제 경영 부분, 경상용차나 승용차도 하나요? 이런 부분, 경상용차 부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상용차 같은 경우 2020년 그 판매량이 지금 그 84,807대, 그다음에 78,485대로 전년 대비 각각 53%씩 증가했는데 경상용차 판매량이 이제 최근 5년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경상용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현재 경상용차 시장에서 J6F하고 후, V 등 시리즈 모델 출시에 완벽한 제품군을 구축하고 있다고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로 얘기하면 뭐 픽업 트럭 뭐 이런 좀 조그만 그 트럭 이런 거죠. 예, 그런 얘기고요. 경상용차도 많이 늘었습니다. 중장비 쪽도 우리도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진성 TC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았거든요. 중국에서의 이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쪽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장비나 뭐 중장비 트럭 쪽은요. 2021년 그 1월, 그러니까 최근 1월 그 중장비 트럭 판매량이 18.9만 대, 전년비 62% 증가 수준이고요. 2월 판매량이 11.2만 대, 전년비 198%. 그다음에 이제 그 3월은 이제 휴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7만 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전년비 34.5%로 업계에서 당연히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사의 그 중장비 트럭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동사의 선두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네, 아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가스나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 국6가 이제 7월부터 적용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그거를 잘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수혜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소비 전망이라든지 전망을 좀 해주시면. 네. 그 경차량이 작년 7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차가 올해 이제 7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23년까지는 이제 그 중형 차량이 이제 다 시행될 예정이고, 그 2021년 그 배기 배출 기준에 따른 소비 전망은 일단 그 올 7월 1일부터 그 중국 중장비 트럭에 이제 국6 이제 요 배기 배출 기준이 이제 실시됨에 따라서 높은 지금 시장 지배력과 함께 그 신차 관련 수요 증가에 힘입은 주가 상승의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차 시장 회복에 따른 판매량 증가, 그다음에 비용 절감,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 실적으로 예상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 있으나 점진적 해소되면 실적으로 이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엄격한 기준에 따른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하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교체 수요도 기대가 됩니다. 예, 중국 이야기 오늘 함께했고요. 또 유망 기업으로는 제일자동차 살펴봤습니다. MTN 이종구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